연말정산 시즌에 급여 압류가 급증하죠. 네,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안녕하세요. 리얼회생 이창희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회생 신청도 적절한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니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직장인들한테는 13월에 월급이죠. 좋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채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먹잇감이 좀 이렇게 생겼다라고 좀 볼 수도 있죠. 요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되는 시기에 급여에 대한 압류 이런 것들이 한 30%가량 증가한다라는 게 그런 좀 통계들도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연말정산 환급금 이런 걸 받으셔가지고 밀린 빚을 이렇게 갚는다거나 뭐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,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돈을 받아보기도 전에 계좌가 묶이는 경우가 생긴다.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대비를 일단 좀 하셔야 됩니다. 이미 그 채무와 관련된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뤄두셨던 것들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. 연말정산 환급금을 가지고 당장 버틸 생활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가 좀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문제를 좀 해결을 하셔야죠. 올해 또 유독 또 바뀐 것들도 있고, 그래서 제가 뭐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뭐 개인회생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얼마씩 갚아야 되는지, 그리고 난 또 얼마 동안 좀 갚으면 되는지,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고,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. 일단 뭐 소득과 관련된 기준이 있고, 그 다음에 뭐 재산과 관련된 또 기준이 있습니다. 뭐 그 중에서 이제 최저 생계비와 같은 경우에는 요 소득과 관련된 부분인 거고, 그래서 요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내 소득에서 요 최저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채무 변제에 사용을 한다. 이게 이렇게 원칙입니다. 최저 생계비가 얼마냐? 이게 또 이렇게 중요하겠죠.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는 작년에 비해 가지고 최저 생계비가 한 10만 원 가량 좀 늘어났고, 36개월 동안 만약에 변제를 하신다라고 했을 경우에 뭐 1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는 약 한 360만 원, 370만 원 정도가 이제 갚는 돈이 좀 줄어들었고, 뭐 3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는 약 한 700만 원 이상의 돈이 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최저 생계비는 말 그대로 평균적인 가정에서 한 명당 최저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뭐 이런 거를 좀 계산을 한 거라고 하면은 집마다 좀 사정이 좀 다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? 건강과 관련된 문제라던가 주거와 관련된 문제라던가 교육과 관련된 문제라던가, 그 다른 집에는 없는데 우리 집에는 좀 특별히 있는 그런 사정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사정들은 사건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에다가 좀 이야기를 해서 추가 생계비를 인정을 받아 가지고 월 변제금이 조금이라도 좀 줄어드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.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법원에 신청서가 접수가 되고 금지명령이 나오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많이 좀 불안해 하시는 것 같고, 대응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내도 해드리고 한데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. 근데 올해 들어가지고 압류 방지 통장 요 한도가 250만 원으로 좀 이렇게 늘었죠. 원래 그 압류 방지 통장이 예전에도 있었는데 그 금액이 185만 원 정도밖에 안 됐고,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서 제대로 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올해 들어가지고 요 관련된 제도가 싹 정비가 됐고 좀 사실상 현실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요 압류 방지 통장을 이용해서 좀 실효성 있게 애매한 요 과정을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다. 올해 들어서 대전, 대구, 그 다음에 광주 이쪽에도 좀 회생법원이 생기면서 조직 자체가 커지고 체계가 좀 정비가 되고 기존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은 좀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.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다 보니까 그 서류를 준비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. 그래서 서류 발급 대행 업체를 통해 가지고 또 저희가 서류를 받아보기도 했는데 6월달 정도부터는 필수 서류들 중에서 일부 서류들에 대해서는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도입이 된다고 하고, 회생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괜찮은 기회다,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
연말정산 시즌에 급여 압류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늘어난다는 거 좀 잘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유리하게 제도들이 좀 바뀐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 좀 참고하셔가지고 언제 할지 이런 것들을 좀 결정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이렇게 감사드리고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성실히 좀 답변드리고 하겠습니다. 저희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다음번 영상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을 들고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